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대전에서 우리 국민의힘 4명의 후보들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차분하고 정책적인 토론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네거티브 공방은 일체 없었습니다. 토론들이 좀 웃기도 하고요, 좀 여유 있는 토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 후보들 모두가 좀 반성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이재명에 대한 공세를 하는데 모든 전력을 다 투입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재명 비리 의혹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백현동 게이트도 지금 있어요. 그런데 대장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장동은 계속해서 불이 붙는데 지금 백현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우리 야권의 후보들도 공세를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산발적으로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우선 백현동 관련된 이 의혹들 지금 언론에도 충분히 나왔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후보들 중에서도요,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 집중적으로 이 백현동 게이트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백현동 사태에 관한 제보를 집중적으로 좀 받아라. 그래서 추가적인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 입으로만 비판하면 문제가 안 돼요. 반드시 아무리 애완견들로 꽉 차있다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망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 백현동 게이트에 대한 이 사후 고발 조치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야권에서는 말이죠, 이 부인들까지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막말 파동이 있었고, 특히 윤석열 총장의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 그리고 개 사과 발언, 이런 걸 가지고 네거티브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 홍준표와 그 다음에 윤석열은 서로 막말 25개 리스트를 전부 깠어요. 이 정도 되니까 우리 야권 내에서 야, 이러다가는 이거 정말 혹인데,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정권을 빼올 수 있는 혹인데 이러다가 이거 정말 골든타임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호감도도 높아지고, 또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 막말,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다시 또 재생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들도 반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전에서의 합동 토론에서는 정책 토론, 특히 언론 노동 문제, 그 다음에 세종시 분원 문제, 대덕 연구단지 문제, 이런 정책 토론을 조금 집중적으로 했다. 이런 점에서요, 상당히 그 이전에 있었던 토론하고도 결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여당이 그동안에 해왔던 이 토론회하고도 결을 달리하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한 단계 좀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 정책 토론에서는요, 물론 뭐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또 이 토론 포맷상 또 지켜야 할 이 타이밍의 제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 토론에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오늘 정책 토론 나온 걸 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신문 기사 나오는 것 정도 그냥 압축해서 얘기하는 게 내 정책이고 정각이다, 이 정도밖에는 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는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당과의 확고한 차이, 그리고 미래 비전, 예를 들어서 언론 개혁, 노동 개혁, 이런 거 미래 비전과 연관돼서 얼마나 정말 이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 너도 접하고 나도 접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접하는 뻔한 얘기들만 갖고 정책 토론 하지 말고, 다음에 나올 때의 정책 토론을 하려면요, 제대로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그야말로 꿈의 세계에서 나온 얘기라 하더라도, 현실 가능성이 좀 약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림은 멋지게 그려라. 지금 21세기 특징이 뭡니까? 20세기에 영화에서 나왔던 것들이 21세기 돌아서 전부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꿈을 꾸면 그게 현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좀 더 정책 토론의 질을 한 3단계 정도는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래야 우리 지금 국민들이 야, 이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이거 게임이 안 되네, 게임 끝, 이 정도 생각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압축하면 결론, 이재명에 대한 이 백현동 사태, 백현동 게이트, 이것도요, 성남 R&D에다가 3천억이 넘게 수익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고발 조치를 하라. 그리고 정책 토론은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라.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대전 지역에서의 이 토론회 내용이 주로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네거티브 자제로 돌아갔어요. 네거티브 자제.
왜 그러냐면 이 네거티브에 대한 피로감 너무나 크다 이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국민의힘 정권 교체 지금 이 여론이 한 20%가 넘는 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권 유지보다. 이 호기를 놓칠 수 있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위기의식이랄까? 아니면은 현상 이런 거를 좀 직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간에 이런 토론에서도요. 청주공안 확장 방안 문제, 사회적 대타협과 언론개혁 문제 이런 거로 토론을 했고요. 특히 홍 의원이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방송 공민영체제를 개편해서 KBS 1, EBS, 아리랑 TV를 통합해서 공영방송은 한 곳만 운영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완전히 독립된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홍 후보의 공약과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홍 후보도 고맙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지난 22일 날 맞수 토론에서요. 이 개 사과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을 몰아세웠던 유승민도 오늘은 별다른 공격이 없었어요. 대신에 국방과학기술연구 또 플랫폼 노동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원론적 입장 교환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홍준표와 유승민 간에도요. 여러 차례 농담과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이색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특히 유승민 후보는 홍 의원이 공매도 완전 폐지 공약과 관해서 완전 폐지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돌아섰는데 너무 급진적인 공약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돌아가면 참모들과 다시 의논해 보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업해주고 싶다라는 과거 이 발언과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은 홍준표 후보한테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한테 조업해주고 싶다는 홍 후보의 18번 아니냐 홍 의원의 막말 이력을 이제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재명은 증오심의 발로이고 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재명과의 막말 질이 다르다. 자기는 좀 격이 있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홍 후보는 정의감의 발로인 것이냐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요. 이 홍 후보가 그렇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생각하겠죠. 웃었나 봐요. 웃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한 대신에 이재명에 대한 공세에 있어서는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아주 강력하게 한 방향으로만 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원희룡 지사가 앞장섰는데 원희룡 지사는 토론 내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상대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한 토론에서 과연 어떻게 이재명이를 공략하겠느냐 이런 걸 물었어요. 이 얘기는 내가 대장동 박사가 돼가지고 1타 이 강사도 뜨는 바람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이래서 나머지 3명의 후보에 대한 이 원희룡 지사 본인의 이 경쟁력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과시하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의미로 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요. 대장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기본소득 등 경제정책이 얼마나 허무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다. 그리고 또 홍준표는요. 대장동 비리, 도덕성, 포퓰리즘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원희룡 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젊은 세대의 좌절감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공략할 거냐? 여기 이런 또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윤석열 총장은 이재명 후보가 흑수저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어렵게 클 수는 있지만은 20대 초반에 사법고시 합격하지 않았느냐.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고 유복하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흑수저로의 정신이 있었다면 대장동 같은 일은 절대 생길 수가 없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특권층에 편입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측이 최근에 유복했던 윤 총장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비교한 것을 의식한 이런 답변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또 이제 원희룡 지사는요.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다음 토론 때 또 질문할 테니 충분히 생각을 하고 와라. 이렇게 또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홍준표의 경우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 SNS에서 초등학교 학생 때 선생님으로부터 하도 많이 맞아서 나중에 나도 선생님이 되어 애들을 실컷 때려주는 것으로 복수하겠다라는 꿈을 꾼 적이 있다고 적은 것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키운 건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다. 그런 정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요, 이 후보는 거꾸로 원희룡 지사한테 이재명 후보하고 경제토론에서 이길 방안이 뭐냐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는 이미 이재명과는 2번에 걸쳐서 기본소득 토론을 붙었다. 그런데 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기본소득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훔치고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 후보들은요, 충청 표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공약을 또 경쟁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대덕연구단지 확장하는 문제, 또 지역 교통망 확충하는 문제, 이런 지역개발 정책을 또 소개했고요. 그리고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해서 전반 모두가 다 적극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이제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민노총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노총은 윤석열과 홍준표 간의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오늘 정책 토론은요, 센 공방까지는 아니고 그냥 편한 상태에서 서로 이 공수가 이렇게 교환되는 그런 수준의 토론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민노총과 관련된 사회적 타협 이런 것도 거론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윤 총장한테 사회적 타협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합의해야 하는데 민노총 같은 강성조들을 끌어들여서 타협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홍 후보는 민노총에 강경하게 진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홍준표 후보는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강경히 할 때는 해야 한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언론정책과 관련해서 이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서 언론중재법까지 만들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고, 대통령이 되면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윤 총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질문하니까 윤 총장은 언론사끼리도 서로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홍준표는 집권하면 청와대가 언론사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공영방송 민영화의 방안을 제시했고, 윤 총장은 홍 의원의 공약과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과 동의를 한다. 이렇게 또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수준의 이 정책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문제를 두고 윤석열 총장이 홍 의원을 조금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윤 총장 얘기가 뭐냐면 2017년도 대선에 출마할 때는 개헌을 해서라도 국회를 다 이전해서 완전한 수도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의사당 이전을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 의결에도 불참했다. 지금 생각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홍준표는 2017년도 탄핵 대선 때 공약으로 나왔던 것을 시비를 거는데 윤 후보가 국회에 안 들어와서 모르는 것이다. 국회에 분쟁이 나면 해결할 기구가 없다. 그래서 개헌을 해서 국회가 상하 양원제로 나눠가지고 하나를 세종에 옮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윤석열 총장이 국회의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 모르지 하고 꼬집은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답변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도요. 이제 원희룡 지사가 질문한 거, 홍 의원한테 질문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점은 40대에게 이재명 후보 지지세가 높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는 전교조 세대의 하이라이트가 40대다. 전교조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국 사회에 중추가 됐다. 반면에 2030 세대는 전교조에 반발하는 개성 있는 세대가 됐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희룡 지사는요. 이재명은 뭐라고 할 것 같은 이미지인데 뭐라도 할 것 같은 이미지인데 국민의힘은 너무 왕처럼 굴어서 2월 상품이라서 싫다고 한다.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렇게 이제 홍준표를 몰아세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저는 왕자를 써본 적도 없고 왕처럼 하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은근슬쩍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화살을 돌린 거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이재명과 관련해서요.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민들이 흑수저라고 하면 다 이해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미 이재명은 특권층에 편입된 사람이고 정말 흑수저 정신이 있다면 대장동 비리 같은 게 있었겠느냐 이런 또 비판을 날렸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라고 그럴까요?
이 합동 토론에서 이 정책 공약과 관련된 이 토론의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합동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 홍준표 대전시당에서 똑같이 기자회견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 총장 이 대전시당에서의 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환 발언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 또 해명을 하고 사과를 거듭 밝혔습니다. 5공화국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군사 반란, 5.18 광주 학살에 대해 그동안 강도 높게 비판해 왔는데 전두환 씨의 행적 전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름 석자만 들어도 힘들어하실 분들의 입장을 생각 못한 불찰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오늘 당원들한테 공개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기에서도 대장동 게이트의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빼고 깡통 기소한 것은 이재명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저들이 왜 윤석열만 죽이려고 하겠느냐. 윤석열만 죽이면 정권 연장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요. 오늘 대전시장을 찾아서는 윤석열 때리기를 이어갔어요. 후보를 잘못 선택하면 자고 일어나면 한 가지, 또 자고 일어나면 다른 비리가 터져 대선은 물 건너간다. 본선을 이길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해 선택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호소하고 그러면서 충청 지역의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과 윤봉길 의사가 태어난 의로운 고장이다. 그러면서 충청을 띄우고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도 이 당원 지지를 호소했어요. 윤 후보는 이딴 실언으로 신뢰가 무너졌다. 문제는 당심이다. 윤 후보 측의 줄세우기식 경선 강요 전략이 걱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경제 공약도 오늘 발표했습니다. 서울 도심 부동산의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145%에서 최대 1500%까지 방향 조정해서 주택동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100조 원 규모의 선진 대한민국 미래펀드를 조성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겠다라는 그런 이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참고적으로요. 이 충청도에서 우리 야권 후보들의 이 경쟁률을 쭉 보면요. 보험보수 차기 대권 적합도입니다. KSOI가 마침 오늘 발표한 게 있어요. 홍준표의 경우에는 충청권 지지율이 30.8, 윤석열 총장은 30.3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윤 총장 이 설화로 인해서 충청 민심이 다소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똑같은 조사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양자 대결 시 이재명 충청 지지율은 39.3, 윤 총장은 36.3으로 이재명한테 밀리고요. 홍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이가 38.3, 홍준표가 35.7입니다. 이재명이가 앞섭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들이 모두 이재명 공세, 그리고 정책 공약, 그리고 지역 발전 공약을 내놓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이 합동 토론회와 관련된 뉴스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오늘요, 마지막 치사직을 내려놨잖아요. 이재명 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던 대장동 사태를 비롯한 모든 이 내용 전부 부인했습니다. 예, 부인했고, 이제 내일 26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고 정세균도 또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폭 행보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본선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털기 가기에 바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대장동 사태에 관해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 확실하게 부인을 해서 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라는 이 전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대장동 의혹 공세와 관련해서요. 본질과 줄기를 제외하고 일부러 지역 말단을 조작하거나 뒤흔들어서 본질과 줄기를 숨기려고 하는 시도다. 내가 아니면 대장동 개발 이익을 100% 줬을 것 아니냐. 지금 와서는 마치 자기네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처럼 반대를 한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 그게 안 되니까 곁다리로 이재명 콧구멍 2개라고 단독이라고 보도하는 것이다. 이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예. 그러면서요.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서 장담하건대 저를 아무리 뒤져도 100% 뭐가 나올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요. 조목조목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인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황무성 초대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황 사장은 우리가 모셔온 분인데 그 양반이 그만둘 때 해임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때 왜 그만두나 이런 생각을 했고 잘 안 맞아서 그런가 하고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다. 이걸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말이죠.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서 직접 시장한테 보고했다. 이런 진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 저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합동회의를 여러 번 했지만은 하급 실무자가 내게 개별 보고했던 기억이 없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속된 유동규와 관련해서 즐거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정말 황당하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대장동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부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 지사의 해명 앞뒤가 맞지 않고 그야말로 핵심을 피해서 모호하게 대답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이런 해명과 배치되는 진술이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쉽게 차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비판적 시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황무성 사장,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죠. 그야말로 잘라내는 녹취록을 오늘 김은혜 의원이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누구하고 녹취를 했느냐, 대화를 했느냐, 황무성 사장하고요, 유한기 전 개발사업 본부장관 녹취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장님 지시인이 빨리 사퇴하라 이거예요. 예, 빨리 사퇴하라. 이 내용의 녹취록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바로 대장동 개발에 직접 연루되어 있다라는 그런 물적 증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김은혜 의원이. 그래서 오늘 김은혜 의원은 원내 지도부 및 당 대장동 TF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연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간담회에서 이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연상되는 대목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유한기 본부장이 2015년도 2월 6일 날 이 황무성 사장 집무실을 찾아가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내용이 녹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 본부장이 황 사장을 상대로 해서요. 사장님이 빽이 있었나 뭐가 있었나 공적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1년 반 1년이면 다 갔다. 너무 순진하다. 이거 사퇴도 안 하고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황 사장이 사장 자리가 원래 지 거야? 뭐 그걸 주고 말고 할 거야? 라고 좀 불쾌한 표정을 지으니까 유 본부장은 아이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그러니까 자기가 시장님 명을 받아서 사표 내라고 한다 이거예요. 대신 저기 뭐 시장님 이야기입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 사장이요. 그러면 시장님 허가 받아오라고 그래. 이렇게 쏘아붙이니까 유 본부장이 아이 참 시장님 허가도 그래서 시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시장님 결제 나서 저한테 정 실장이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진상 정책실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 실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쳐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는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퇴 압박을 했다는 거. 그래서 계속 이 유한기 본부장이 사퇴를 압박하니까 황 사장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사직서 써서 줘도 시장한테 갖다 써서 주지 왜 내가 당신한테 주냐.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 이러니까요. 유 본부장은 쓰시고 같이 가시죠. 그럼 오늘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황 사장이요. 금요일 시의회 끝나고 끝나고 가자 이렇게 하니까요. 아니다. 오늘 해야 한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이 난다. 아주 꼴이 아니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2015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6일 날 집무실 찾아가서 대화한 내용이에요. 2월 6일. 그런데 대화가 오고 간 날이 2월 6일 날이 2015년도 2월 6일이 무슨 날이냐? 하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 김은혜 의원은 바로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이 황 사장의 사퇴가 화천대유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배경에 이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직권남용, 강용 혐의로 연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요. 시장이라는 말이 7번, 그리고 정진상 실장 이 얘기가 8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뭔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참고적으로요. 이 황무성 사장하고 유한기 본부장은 한신공영 출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황 사장은 한신공영 사장을 거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이가 계속 오리발을 내미는데요. 결국은 검찰의 수사 밖에는 대책이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이 본 방송은 마치고요. 별도 방송을 통해서 또 이 보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의 이메일, 이것도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방송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